조인베스트 로빈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중립. 코스피가 1.5% 하락했고 국면 점수는 0.46이에요. 자, 바로 오늘 코스피가 열흘 동안 10%나 내려왔다가 이제 이틀 연속 위로 반등하고 있죠. 마치 추운 겨울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댕볕을 보듯 시장이 숨을 돌리고 있어요. 이 시장 도함수가 켜졌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힘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지 아직 위험한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죠. 나스닥이 0.28%, S&P 500이 0.17%, 다우도 0.20%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마치 큰 파도 사이로 살짝 몸을 숨기며 균형을 잡는 모습처럼 큰 추락보다는 잔잔한 흔들림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56달러로 하루 만에 0.86%나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안전한 곳을 찾느라 금이라는 보금자리에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마치 폭풍우가 불어올 때 사람들이 우산과 비닐로 몸을 감싸듯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금으로 피신하는 신호예요. 반면 유가는 84.2달러에서 14.3%나 급격히 떨어졌어요.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꽤 많이 빠진 셈이죠. 이건 마치 장마철에 비가 그치면서 습기만 남는 것처럼 경기가 조금 식는다는 걱정이 깔린 상황이에요.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경제 활동이 좀 더디다는 신호로 읽혀요. 결국 미국 증시는 버티고 있지만 금과 유가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건 바깥 공기가 아직 마냥 편하진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잡한 신호들을 잘 읽어가며 시장을 지켜봐야겠. 금리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사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숨을 고르곤 하거든요. 오늘 미국 10년물 금리는 4.696%, 한국 10년물은 4.402%까지 오를 정도로 주가에는 부담이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치 장을 보고 돈을 벌 계획인데 그 돈의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계획을 재고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성장주나 멀리 보는 종목들이 휘청거리고 대신 안전한 곳에 숨은 이자가 쏠쏠해지니 주식보다는 현금에 머무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심할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미국 2년물 금리는 4.190%로 10년물보다 낮아요. 마치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의 차이가 아직 크다는 뜻이죠. 금리 곡선이 침체라고 외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비트코인 64,139달러. 하루 전보다 0.57% 내렸어요. 근데 구간 전체로 쭉 넓혀보면 약 17% 빠졌죠? 이거 보세요. 코스피가 빠진 폭과 비슷해요.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움직인다는 건 좀 의외죠? 비트코인은 배당도 이자도 없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애잖아요. 그런데 이 온도계가 이 구간에서 확 내려왔다는 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열기가 전반적으로 식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추워진 날씨에 옷을 껴입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죠. 주식과 코인이 같이 눌렸다는 건 특정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서로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시장이 위험을 싫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위험자산 전체가 한숨을 내쉬는 국면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오늘 매매 현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요. 화면에 있는 이 차트 하나면 우리가 언제 손잡고 언제 손을 뗐는지 다 보여줘요. 회색 선이 코스피의 흐름이고요. 그 위에 초록으로 칠해진 구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닥턴 신호예요. 코스피가 크게 내려온 뒤에 방향이 위로 꺾이는, 마치 계단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서서 다시 한 걸음 위로 올라가는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이지요. 그리고 빨간 세모가 우리가 실제로 샀던 날, 파란 세모가 판 날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종목 점수와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로 사니까요. 그래서 세모가 초록 구간이랑 딱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폭락장 한복판이면 신호가 떠도 거래가 막히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이 초록불이 켜져도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많으면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요. 바닥턴은 이미 며칠 전에 잡혔고 지금은 그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저점 대비 10% 올라온 상태죠. 바닥을 새로 찾는 게 아니라 위로 돌아선 흐름을 따라가는 국면이라고 보면 돼요. 참, 예전엔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도 다음날 약세장이라고 강제로 뱉어내던 게 있었는데 반등 타는 동안엔 안 뺏기게 최근에 고쳤어요. 그래서 이 진입이 살아있는 거예요. 국면 중립과 점수 0.463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 이번엔 급등 확률 차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요.
오늘 숫자는 딱 63.2% 나왔어요. 근데 문턱인 70%에는 아직 한참 못 미쳐요. 마치 계단에서 63번째 단계를 밟았지만 70번째 문턱을 넘기엔 조금 더 걸어야 할 것 같은 모양이에요. 참고로요, 이 신호는 최근 60거래일 중 21일이나 70% 문턱을 넘을 만큼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믿고 무조건 들어간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마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려다 차에 치이는 것과 비슷하죠. 꼭 시장의 국면 흐름과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신호를 그대로 반영해서 SK하이닉스,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진카를 새로 담았어요. 바로 그게 오늘 매수 이유예요. 실제 성적표랑 매매 이어서 성적표부터 살짝 까보겠습니다요. 시작 자본금 10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총평가액이 10억 3,700만 원으로 뛴 거예요. 누적으로 3.66% 벌었죠. 근데 기간별로 쪼개보면요. 최근 일주일엔 0.07%, 한 달은 마이너스 1.98%, 석 달은 마이너스 8.34%였어요. 마치 달리기 운동장에서 오늘만 살짝 앞서도 지난달엔 뒤처졌던 느낌과 비슷하죠. 그리고 오늘 새로 담은 종목들도 한번 뜯어볼까요? 키움증권을 4,300만 원어치, 삼성증권을 4,200만 원어치, 한진카를 4,100만 원어치 담았어요. 여기에 원래 들고 있던 SK하이닉스를 오늘 추매해서 3,800만 원어치를 더 넣었죠. 솔직히 좀 조금 많이 담았나 싶기도 한데 내 룰이 이만큼만 살았는데 어쩌겠어요. 그 결과로 남은 현금은 7억 1천이만 원으로 남았네요. 숫자는 그대로 있고 흐름도 분명하니까 이 데이터가 말하는 진입의 방향만 기억해 두시면 오늘 저희 손에 쥐어진 건 진입 추론으로 딱 정리된 사실이에요. 시장이 지금 이 지점에서 진짜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있는지 그 흐름을 숫자만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오늘 시장에서는 신규로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진칼 세 종목이 진입했고 추매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정리했어요. 숫자만 보면 하나 더 싸기보다 손절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오히려 위험한 것을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이 없는데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건 위험하지만 집에 있는 우산을 먼저 챙기는 게 안전한 것처럼요. 급등 확률이 문턱을 넘어서 약세장 예외로 판단된 종목은 절반만 담았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종목의 리밸런싱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보면요. 데이터가 말하듯 지금이 바로 손을 꼭 쥐고 있는 것보다 손 뻗고 정리하는 타이밍인 셈이죠. 이렇게 수급이 쏠린 방향을 따르면 개미 투자자도 더 편안하게 시장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결론 딱 한 줄. 시장이 부를 때 들어가도 안 늦어요 라는 말은 마치 신호등이 초록불로 켜졌을 때 그대로 달려간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서 출발하는 셈이죠. 실제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지만 이 흐름이 진짜로 저희 계좌에 적용될 거예요. 참고만 해달란 뜻이에요. 오늘의 시황을 시작해보죠. 먼저 눈여겨볼 강력한 추천 종목들이 나왔어요. 전체 4,023개 종목을 한 장씩 뒤적여보니 상위 0.5%인 20개가 선출됐고 그 중에서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찬성해 돈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남았거든요. 마치 많은 사람이 손에 손을 맞잡은 다 같이 동의한 종목처럼요. 그런데 첫 번째 자리는 로지시스가 차지했죠. 종합 점수가 0.9997로 압도적이어서 마치 완벽하게 정돈된 책장에 꽂힌 책처럼 깔끔하답니다.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가 불과 0.02%나 되어요. 두 번째는 코스피 종목인 CJ가 0.9983점, 네 번째는 KCT가 0.9983점, 네 번째는 KCT가 0.9983점, 다섯 번째는 에이드 테크놀로지가 0.9983점으로 나란히 선을 탔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모델들이 얼마나 생각을 갖게 했는지,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보는 거예요. 로지시스는 0.02%로 의견이 딱 맞아 떨어진 반면 에이드 테크놀로지는 0.18%로 의견이 가장 갈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정말 확실한가 싶다는 신호인 거예요. 마치 친구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은 거랑 몇 명이 다른 메뉴를 고른 거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중요한 규칙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목표 수익은 30%, 손절선은 마이너스 25%고 5거래일마다 점수가 확 떨어진 종목을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개로 담을 자리를 나누어 투자하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 5개가 아무리 점수가 높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사지 않아요. 아까는 봤잖아요. 시장 국면이 중립이고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 진입문이 닫혀 있거든요.
종목 점수는 매일 사치만 알려주는 나침반이고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 여건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록은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마치 명품샵에 진열되어 있지만 세일 기간이 아니니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처럼 시장 여건이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볼 대기 명단으로 보면 돼요. 데이터가 말하는 신호를 분명히 따르는 거. 오늘 시장이 꽤 무거워 보이네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무려 19%나 떨어졌죠. 화면에 나란히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면 마치 같이 걸어가던 두 친구가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처럼 사이좋게 함께 흘러내렸어요. 지금 우리는 최근 저점보다 10%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쉬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긴 이르죠. 하락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뿅 튀는 날이 있어도 그 다음에 다시 물리기 십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그럼 이 하락장에서 큰 손들이 실제로 뭘 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요. 화면을 코스피 투자자 수급으로 바꾸면 오늘 외국인은 910억 원 순매수, 기관은 8천억 원 순매도, 개인은 7,400억 원 순매수라는 숫자가 딱 보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같은 방향, 즉 담는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마치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앞사람과 뒷사람이 서로 힘을 실어주듯 시장 전체에 살아있다는 신호가 살짝 살아난 건데요. 반면 기관은 물러나고 있어서 오늘 하루 이틀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다 정할 수는 없겠어요. 이 신호가 진짜로 바닥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370억 원을 사들였지만 기관이 4,200억 원을 팔고 개인이 3,900억 원을 샀어요. 마치 시장이 뜨거운 국물을 끓이던 외국인과 개인이 맛을 보고 떠들고 기관은 차가운 물로 식혀버리는 듯한 혼조가 이어졌죠. 코스피와 같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시장 색깔을 읽는 열쇠인데 오늘 이 데이터가 말해주듯 외국인과 개인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기관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네. ETF 수급을 보자며 오늘 시장에선 외국인과 개인이 ETF를 팔아넘기는 모습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숫자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요. 8월 14일 기준 외국인은 230억 원, 개인은 1,100억 원씩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40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개인과 외국인이 ETF를 팔아넘기는데 기관은 그걸 사들이는 셈이죠. 마치 시장 전체를 한 번에 파는 대신 기관이 그걸 받아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개별 주식과 ETF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종목은 골라담는 개인이나 외국인과 달리 시장 전체를 한 번에 건 ETF에는 아직 몸살이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신호는 어떤 뜻이냐면요. 특정 종목을 노리는 건 아니라서요. 시장 전체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관만 유일하게 ETF를 사들인 거예요. 결론은요.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 선택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인 거예요. 기관이 유일하게 움직인 건 지금의 흐름이 아직 불안정해서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호. 수급 봤으면 팔 준비도 봐야죠. 화면 대차 잔고 추이로 바꿀게요. 대차 잔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라 오를수록 팔대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153.0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0.4% 늘었거든요. 마치 계단을 오를수록 계단 위에 놓인 짐이 무거워져서 내려오기 전에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 때와 비슷해요. 지금 그 짐이 153.0조 원으로 0.4% 더 쌓였어요. 팔 준비가 더 쌓이는 건 반갑진 팔 준비를 봤으니 이번엔 살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화면에 있는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7월 31일엔 104.1조 원이 대기 중이었지만 8월 13일엔 100.1조 원으로 약 3.9% 정도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계단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다가 내려다본 계단 수만큼 사람이 줄어든 셈이죠. 계단 위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줄어든다면 계단을 다시 올라갈 추진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겠다고 준비된 돈이 줄면 시장이 스스로 밀어올릴 힘도 자연스럽게 딸리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데이터가 말하는 방향을 한번 짚어볼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외국인의 보유액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2,291조 원이라는 큰 숫자가 눈에 띄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며칠 전에는 꽤 크게 줄어든 뒤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올라온 모양이에요. 마치 일기장을 뒤적여보면 갑자기 비가 왔다가 이제는 햇살이 살짝 비치는 것처럼 시장 분위기도 요요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이 먼저 대거 팔아치우면서 그래프가 뚝 떨어졌는데 저희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일부 매수해서 반등을 시도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291조 원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매도가 아니라
일단 정리하고 다시 들여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인이 시장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조금만 주저하고 다시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큰일 난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외국인의 흐름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이라 조금만 눈치를 보게 되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일단 정리 중이니까 너무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하고. 시장 온도가 차가워진 건 아니지만 코스닥이 50조 원대에서 55조 원대로 약 10%나 줄어든 반면 코스피는 20거래일 전보다 6%나 더 많이 빠졌죠. 마치 추운 겨울바람이 더 강한 쪽으로 불어오는 것만 같아 걱정되지만 지금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히 하락 국면임을 알려주고 나머지 지표들은 오늘 큰 변화가 없어서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인기 없는 장난감을 빠르게 정리하듯 시장도 큰 변동 없이 평온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4일 전 미국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왔어요. 물가가 예상보다 뜨거우면 마치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난 집처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성장주와 위험 자산에 부담이 가해져요. 코스피도 외국인 수급이 그늘진 날씨를 눈치 보고 숨을 죽이고 있죠. 반대로 둔화되면 안도 흐름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저희 시뮬레이션 계좌를 보며 이거 3.66% 수익이 났네라고 고개를 끄덕이겠죠. 근데 오늘 시장 국면을 살펴보면요, 마치 일기장에 오늘은 흐림이라고 적은 것처럼 중립, 점수 0.46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급등 확률이 63.2%로 아직 기준선을 넘지 못했으니 예외 정황이 열릴 틈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신규 투자 없이 그저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셈이에요. 마치 명품 세일을 기다리며 현금을 쥐고만 있을 때 너무 일찍 사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음 PC 물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러닝머신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잠시 멈추는 것이 또 다음 스프린트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투자 시뮬레이션일 뿐 절대 투자 권유는 아니에요.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데이터가 말하는 신호는 분명하니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일도